급락이 나오다가 첫 반등이잖아요. 두 가지의 성격을 떼요. 차라리 낙폭과대가 세게 튀던가 혹은 주도주가 나는 주도주라고 보여주던가 여태까지는 그래 왔었어요. 근데 오늘처럼 애매모호한 쪽은 정말 오늘 왜냐면 바이오, 화장품, 조선, 전력기기 요 네 개가 아주 셌거든요. 그 반도체는 주도주가 아닌 건가 이런 또 궁금함도 맞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강했던 섹터 종목들은 일단 부장님 말씀했던 섹터들은 관심 종목이 넣어야 돼요. 후보군들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이제 엔화가 어쩌고 저쩌고 또 뭐가 어쩌고 그러면서 또 흔들렸을 때 걔를 추적을 합니다. 또 얘네들이 똑같이 시장에 충격이 나왔을 때 또 그런 패턴을 보인다. 그때 사는 거죠. 하락이 끝났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아직 안 느껴져요. 저는. 그걸 언제 느끼시는데요? 그냥 시장에서 보여줘요. 종목판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여주는데요? 저희는 이제 모르잖아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너무 장이 어렵고 일단은 냉온탕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온탕은 뭐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것 같고요. 정신이 없는데요. 두 분은 오늘 수급 흘러가는 거 어떻게 보셨는지 아까 뭐 저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장 초반이랑 장 그 끝나갈 때랑 또 달랐어요. 개인들보다 뭐 외국인이 더 사다가 나중에는 개인만 사고 외국인은 좀 빠지고 이런 모습들. 일단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장 초반에는 어제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그냥 다 하셨을 테니까는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래서 그 물량은 내가 받고 내가 살 수 있겠느냐. 8시 40분에 딱 보니까는 코스닥 마이너스 16%더라고요. 딱 시작할 때. 물론 기계가 때리는 거니까는 매수세가 없을 거고 시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스닥 기준으로 약간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거래소는 빵 떠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조금은 그 빵 떠서 출발을 할 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오늘 종가성으로 많이 올라섰던 종목들도 갭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윗꼬리 달고 음봉 나온 종목들도 갭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은 그 아침에 시작할 때 제가 무엇을 잡을 수 있을지라는 판단 하나. 그리고 좀 잡고 싶었었던 대형주들이 너무나 갭상승이 한 2%, 3% 정도면 저희가 댐비거든요. 근데 7%, 9% 이러면 저희가 매매를 하면서 7%대 시가로 잡아서 지금까지 변동성이 큰 장에 살짝 장 밀리면은 보아보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는 막상 어제 제가 현장에 상담을 할 때의 톤과 네. 오늘의 톤이 저도 거짓말쟁이가 될 정도로. 왜냐하면은 잡고 싶은 거는 너무 떴고요. 그리고 안 잡고 싶은 거는 뭐 2, 3% 플러스긴 하지만 장중에 떴다가 다 밀련. 그러니까는 오늘 기분이 좋았었던 투자자는 제가 보기에는 몇 분 없었을 거예요. 몇 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장이 떴었어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이 팔았다 치고 뭐 하긴 하지만 오늘은 어제는 헛헛하게 바라봤겠지만 오늘은 내가 선택을 하는 영역에 있었던 중인데 네. 막상 선택을 하는 고민만 하다 끝난 그런 좀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표님 제가 요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많이 파는데 네. 이게 반도체를 파는 건지 네. 아니면 시장을 파는 건지가 너무 궁금한데 왜냐하면 어제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빠져 시작해서 꽤 회복해서 끝났고 AMD 같은 종목은 플러스 좀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반도체가 앞에 많이 떠서 시작하길래 야 요거 괜찮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인정사정 없이 정말 패더라고요. 네. 이게 메모리가 끝이라는 얘기냐 아니면 한국이 안 좋다는 얘기냐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답을 못 내립니다. 오늘 왜냐하면은 오늘 한국하고 대만은 재미없었습니다. 한 3%대 네. 한 초중반. 너무 네, 약한 회복이었어요. 버트 일본은 제자리 돌아갔죠. 그렇던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따로 보는 것 같아요. 일본의 상황과 그리고 또 IT와 반도체 쪽에 같이 포지션되어 있는 대마장으로 같이 처리한 거 보니까 너희는 아직 기다려. 네, 일단 우리 빅테크 기업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해 줄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오늘 반도체가 안 갔으니까 주도주에서 탈락될 것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예 시간을 좀 갖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쪽 반응 보고 같이 반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의 종목들도 보면은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거 지금 되게 민감한 자리가 한 4% 5%만 올라오게 되면 추세 복귀해서 다시 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 받으면 그냥 툭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반대로 힘이 여기서 안 생기게 되면 이렇게 축 치렀다가 약간 잘못하게 보면 한 달, 2달 정도까지는 또 횡보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판이 날 걸로 보는데 그 사이에 그걸 가지고 미리 뭐 어제 많이 밀렸다고 그래서 이쪽을 다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좀 확신이 그들도 없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고 좀 비중 줄이는 쪽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뭔가를 보아야 된다. 근데 거기 또 하나가 결론 부과되는 게 환율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이 상황이 오게 되면은 엔화가 강세로 진행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에 엔화 약세와 함께 한국의 또 원화도 약세로 갔었다. 그러면 인정했는데 여기서 같이 돌아가게 되면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지 않습니까? 그럼 플레이할 준비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반대로 갑니다 지금 원화는. 왜냐면 제가 또 왜 여쭤봤냐면 한미 반도체는 외국인이 그저께 어제 꽤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HBM 장비주의 대장주. 그래서 저는 이게 주도주의 탈락이라고 보기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혹시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요 똑같은 질문에 대한 네, 거 일단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거를 경험적으로 하이닉스가 올라올 때는 엔비디아 플러스 보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투자자 매매 주체들이 있지만 저건 한미 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보고 하이닉스 한미로 이루어지는 순서가 지금까지 패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어제 종가도 마이너스 6% 정도 됐고요. 네. 그러니까 확인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어제 그제 외국인들 들어온 거 저 봤거든요. 봤는데 들어온 분들은 대부분 아마도 주도주성을 미리 예상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일부 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마다 다른 성격이에요. 요즘은 정말로 내가 어떤 포지션에 취하고 있느냐에서 사고 팔고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도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원래 오늘같이 반등이 나오는 첫날에는 약 두 가지의 성격을 떼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다가 첫 반등이잖아요. 반등이 나오는데 어떤 성격이 띄냐면 차라리 낙폭과대가 세게 튀던가 혹은 주도주가 나는 주도주하고 맞아요. 보여주던가 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래 왔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애매모호한 적은 정말 오늘 왜냐면 바이오, 화장품, 조선, 전력기기 요 네 개가 아주 셌거든요. 나는 주도주자 했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주도주가 아닌 건가? 이런 또 궁금함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로 오늘 전력기기 좋았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전력기기 오늘 시초에 샀으면 2% 플러스고요. 네. 장중에 이 쇼크라기보다는 열지에 한번 흘렀잖아요, 시장이. 그때 흐를 때 그때 잡지 않았으면 2~3% 수익 안 났어요. 네. 저는 오늘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왜냐면 어제는 감이 못 잡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무서웠으니까. 네. 그런데 오늘 요시하고 요거하고 내가 잡았다. 죄송합니다. 요거다 하고 요거다 하고 잡으면은 수익 났었던 거는 그나마 조선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자세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시장이 하락이 끝났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느끼는데 아직 안 느껴져요, 저는. 그걸 언제 느끼시는데요? 그냥 시장에서 보여줍니다. 종목판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여주는데요? 저희는 이제 모르잖아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그렇지. 딱 보이실 텐데 저희는 잘 안 그렇지. 보이거든요. 그렇지. 호재가 호재로서 받아들여지고요. 예를 들어 어떤 레포트가 나와요. 그러면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그 레포트가 논리적이면 바로 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메커니즘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공부한 대로 아침에 이런 이슈가 나와서 대표님께서 항상 잘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대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게 뭐 예를 들어 방산 이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최근 동안에는 그냥 시장이 급락 나오기 전에도 그냥 세론이었거든요. 그때도 장은 안 좋았던 겁니다. 네. 그 전조현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나와가지고 시장 정말로 안 좋다. 이건 세론 천국이다 한 것도 제대로 워킹을 안 해서 그래요. 시장 자체가. 그런데 적어도 급락을 나온 이후에 며칠 안정화되는 시기가 겪으면은 그때부터는 종목이 좀 이제 해볼만 하겠다라고 네. 댐빌 수 있는 시기가 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나온 거 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예를 들어 바이오를 삼성바이오로스를 사야겠다.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아직은 한 번 가지고는 아직은
좀 고민되는 결론 게 확실해서 좋네요, 진짜. 네. 급락 후 첫째 날이 오늘이고 오늘은 반등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국장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내일 아침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엄청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네. 오늘 첫째 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내일 대응 방식, 또 미국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내일 대응 방식 다를 것 같거든요. 좀 가이드라인 좀 조언 좀 주시죠. 일단 이렇게 급하게 하락했다. 이게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비이성적인 거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일본처럼 나왔을 겁니다. 거의. 그렇게 150포인트 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최소 제가 보기엔 2,550 이상 갔었어야 돼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오후장에서 멈칫멈칫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수급적인 변수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후속 매수가 없다. 네. 이거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고 두 번째 보통 반대 매매 나가게 되면은 이제 고민하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까지 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첫날이고 오늘 정리되는 거 있고 내일 같은 경우도 제대로 뭐 간당간당 하는 것들 같은 경우 에이 안 되겠어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오후에 정리해 이런 물량까지 있을 거고 그럼 보통 하고 한 3일 정도 봐요. 그 정도까지 해서 정리될 거 정리되고 그 다음 방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쪽에서 정리될 거 끝났다 그러면 이제는 가겠다라고 하는 매수가 확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시장이 없어요. 요 매수가 반대매매 얘기하셔갖고 오늘 이거 반대매매 좀 자세히 준비해 주셨는데 요 얘기 먼저 하고 좀 그럼 가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예. 자세히 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예. 시간별로. 네, 이거는 우리 부장님 전문이신데. 아니 예. 저기 선배님 듣고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네. 네. 순차적으로 함께 나누시죠. 네, 그럼. 일단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 네. 이런 이런 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좀 유행이거든요. 뭐 한참 이렇게 쭉 가다가 시장 급하게 되면은 그때서 이제 신용 얼마인지 체크하고 그때 이제 이거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근데 요거를 잘 보시게 되면은 시장의 장중 변곡점이 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급하게 하락했다가 그다음에 돌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셌다가 보통 보고 요맘쯤 때부터 이제 좀 10시. 10시 반 요쯤 때부터 약간 묵직해집니다. 오늘도 네. 10시쯤 장이 좀 밀렸죠. 밀렸습니다. 네. 네, 밀렸다가 다시 2,550 쭉 가다가 또 버티다가 또 오후장 되니까 또 다시 내려갔던 이런 경향을 봤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반대매매 뜨면은 첫날이 보통 신용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130%죠. 네. 거기서 터치하고 그 다음날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하루 됐다가 그 다음날 가게 되면 이제 통과합니다. 터치만 하고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하고 이틀째까지 그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바로 통보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고 아니면 바로 다음날 실행이 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넣지 않으면 바로 반대매매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의 네. 부족금을. 근데 그게 안 하고 그냥 아유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반대매매 나가게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한가로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까지 나머지 종목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자란 것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게 되면 진짜 계좌가 한 절반 정도 너덜너덜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복구한다는 거가 마인드가 무슨 얘기냐면은 매매가 주식을 보기도 싫어요. 그때부터는 보기도 싫고 에이 그러면 그러니까 반대매매 나갔다 그러면 계좌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총 내 원금의 한 40% 정도밖에 안 남을 겁니다. 네. 40% 밑으로밖에 30, 4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가지고 이거 뭐 복구할 가능성 없고 에이 모르겠다. 공급 아주 이상한 매매가 듭니다. 뭔가 이거 경험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 같아서 네. 들으면서 약간 가슴이 아픈 네.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아니겠. 아주 젊었을 때 머리 더 많고 아, 네. 예, 이렇게 더 됐을 때 잘생기셨을 때 지금보다. 네. 예? 네, 그런 적은 없었고요. 예, 근데 그랬을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에이 어디 한번 뭐 이거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매매하다가 계좌 툭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라도 살렸어야 돼. 지금 생각하게 되면 그거라도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마음이 될까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계좌과 동시에 담보 부족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보통 보면은 급락 나오고 나게 되면 시가가 뭐 외국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가 좀 낮아요. 그렇죠. 네, 낮게 돼서 그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보다 이거 많이 그러니까 거기 매매를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예상보다 다른 종목들이 같은 섹터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좀 낮아요. 시가 형성되는 게 9시 55분까지 가는데 낮아요. 그거 들어가 봅니다. 네. 그러면 반대 매매가 좀 많았다는 얘기죠. 그 종목만. 그러면 그게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만약에 5%씩 쭉 올라간다 그러면 약 한 1% 상승했다가 5%까지 갔는데 금방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매매를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또 마음이 아파요. 이거 볼 때마다 남 얘기 같지가 않고. 근데 그렇게 되고 10시부터는 CFD 반대 매매가 들어가는데 뭐 이건 다 많이 아실 테니까. 근데 이게 증권사별로 시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 증권사별로 이렇게 쭉 적었다가 PD님이 자르셨어요. 네. 네. 아하. 예, 마지막은 S사. 네. 예, 여기까지 해서 1시 이쪽까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스탁론 반대 매매도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맞습니다. 않아요? 다 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2시 안쪽까지는 정리하는 걸로 보는데 이것도 보통 보면은 한 오전에서부터 뭐 연락 두절 이런 거 보면 뭐 통보하고 뭐 한 다음에 그냥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도 그냥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루 종일 영향을 끼치는데요. 네. 결국에는. 예, 근데 뭐 시간별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뭐 증권사별로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코스닥 종목 하나가 여기서 영향받은지 갑자기 장중에 쫙 한번 빠지더라고요. 마이너스까지. 네. 그러다가 막판에 돌리긴 했는데 이게 영향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쪽으로 나왔었고 게다가 마지막 요때쯤이 또 중요한 게 시장이 어중간하게 돼 있어. 오늘 같이 그렇게 되면은 이거 간당간당해요.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또 개파락을 하거나 좀 재미없어 약하게 시작한다. 또 반대매매 공포에 그렇죠.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고민하다가 요거는 잘라야지. 그래서 네. 매물화가 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담보 부족 계좌가 지금 4배가 늘었대요. 평소 대비해서. 그래서 그게 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평소보다 4배나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의 충격이 컸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보충 좀 해주십시오, 부장님. 예. 일단 지금 그 담보부족 계좌가 회자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난주까지 신용을 쓰셨던 분들은 꽤 선수급들입니다. 기존에 그냥 어설프게 쓰셨던 분들은 이미 다 신용 안 쓰신다 하셨고, 왜냐하면 시장이 얼마나 얄궂었습니까? 신용을 쓰셨다 하면 삼성전자로 쓰시진 않습니다. 그죠? 화장품의 대장주, 모의 대장주 같은 그 실적도 있고, 혹은 코스닥에서 한 엣지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꾸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계속 안 갔으니까는 하다 못해서 계속 막다가 그냥 집에 가셨다는 표현이 계좌 매매를 못 하시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러면 지난주까지 시장에 남아 계셨던 분들이면 그래도 꽤 선수급이거든요. 네. 혹은 그 전까지 내가 당한 걸 알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고계로 일부러 이 정도 금액은 빼놔요, 계좌에. 그래서 나는 담보종 나면 그때 메꾸는 용도로 현금을 빼놓습니다. 대신에 왜 계좌에 넣어놓지 않냐면 내가 이제 욕심을 그렇죠. 부릴까봐 아예 빼놓고서 요 정도는 내가 레버리지로 사용해야죠. 그거 어떤 절제거든요. 네. 그건 관리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금액이 약간 날카롭습니다. 그런 금액들은. 왜냐면은 참다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어요. 어제 2시도 그랬고 오늘 2시도 그런 게 뭐냐면은 참던 거거든요. 일반적인 패턴은 제가 2시에 전화를 드립니다. 왜요? 1시에 저희가 점심 먹고 와서 요즘 못 먹습니다. 근데 네. 1시쯤 와가지고 저희가 가정산을 돌려볼 수 있어요. 전산으로. 그러면은 10분 중에서 한 3, 4분 정도가 간당간당한 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2시 정도부터 전화를 드려서 저희 관리되는 고객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줄이시죠.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지금 작업들도 최근에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알아서 하셨기 때문에. 에... 근데 어제부터 제가 좀 전화를 시작을 했고, 제가 장 끝나고 이제 이동을 하고 전화를 받은 겁니다. 업무팀에서. 팀장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몇 분은 지금 났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어제 전화를 드렸죠. 네. 내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막을 건 다 막은 상태예요. 네. 막다가 현금이 되게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일 아침에 통화하자. 근데 통화가 다행히 돼가지고 뭐 저 입장에선 그래도 시장에서 크게 훼손이 안 됐는데, 만약에 그게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셨거나 그러시면은 오늘 시초가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반대매매 지금 신용 부족이 굉장히 잘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나왔다는 점에서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다 나올 거 다 나왔다. 오히려 잘하는 분들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장에 아까 대표님 말씀은 그 매매와 같은 결이긴 합니다. 근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 만약에 오늘 아침 반대면 나갔으면은요 2차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가 남았냐면 미수금 정리. 네. 예. 그러니까는 그 어쩔 수 없이 때리게 된, 그러니까는 현금보다 이만큼을 사가지고 이만큼이 마이너스면은 주식 팔리는 거 말고요. 그거 더 털린 게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으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은 작을 것 같긴 한데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건 아닌데 그것도 최악은 가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네. 여쭤보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 매매와 함께 오늘 김미수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게 서학개미,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한 분들이 매매 동향이 어땠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또 챙겨 오셨는데 오늘 또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냥 흥미로워가지고요.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 이런 쪽으로도 많이 매매하시는구나라고 한번 좀 상기해 보시고 네, 아 네. 저런 세상도 있구나. 혹시 미국장 안 하시고 한국장만 보시는 분들도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인 줄 알았는데 국장에 다들 많이 지치셨을까봐 네,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 분들의 동향도 살펴봐라 이런 의도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수학 뭐 투자 이민 가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리고 약간 그런 것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향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시장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매매를 할 것이냐 순방향으로 매매를 그렇죠.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근데 그거부터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함께 그래서 일단 보시죠. 예, 서학개미 순매수와 S&P 500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조정이 이때 한번 나왔긴 나왔을 겁니다. 한번 나왔고 다시 좀 강했고 지금 여전히 계속 썼었죠. 이때 조정 빼고는 뭐 특별하게 이때 잠깐 5월달 말 때 한번 잠깐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와 뭐 지금 6월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가장 많은 때 한번 볼게요. 12억이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에. 저게 달러니까 달러입니다. 1조 5천억이죠. 예. 네. 1조 5천억이 물밀듯이 하여튼 네. 국장 네. 들어왔으면 난리 났을 네. 텐데. 일로 다 간 거죠. 일주일에 예. 저게. 일주일에요. 네. 예. 그리고 그 밖에도 보게 되면 뭐 2억, 3억 그러니까 이것도 뭐 거의 4, 5천억대 그렇죠. 거의 한 2주 만에 이것도 거의 뭐 그 정도 그렇죠. 1조 한 7, 8천억까지 그냥 다 네. 들어간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 사면 먹었다. 이런 법칙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강해졌죠. 근데 의외로 이런 때 매도가 좀 나오기도 했어요. 좋은데 약간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서학개미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잘하시는 분들이구나. 네. 일단 챙기기도 합니다. 네. 중간중간 봤을 때. 그래서 뭘 보고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때에서 일단 나온 것들 정리한 것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인데 뭐 이런 건 진짜 스마트하신 분들이라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 나왔던 걸 보니까 떨어지는데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갔던 거 빼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갔던 게 하락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네. 5억 달러가 거의 6억 달러 가까운 돈이죠. 이것도 거의 1조 가까이 되겠죠. 네, 이런 쪽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이제 물타기가 들어가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도. 근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미국은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쭉 그 4월 달에 쭉 올라와서 거의 뭐 한 6% 7% S&P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 젖은 거죠. 사기만 하게 되면 조정받게 되면 무조건 사야지라고 했던 게 그 자금도 여기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후반적으로 들어간 게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한 네. 거죠. 그러니까 반등에 성공해서 이분들도 같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러면 법칙이 조정받을 때 무조건 사야 돼로 가는지 아니면은 아유 이거 너무 당해보니까 무서워 돌아가게 되면 좀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동향들 보셔야 되겠죠. 근데 아마 여기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두지 않을까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네. 아유 이번에도 성공했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변화가 나올지 아니면 또 미국 시장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시장도 횡보합니다. 네. 한번 밀렸다가 횡보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요. 예, 한 2주 횡보했을 때 그럼 이분들이 먼저 들어간 거 있고 두 번째 들어간 거 있는데 거의 약 손실 정도쯤에서 이거를 카바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근데 그런 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정체나 좀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길 바라기를 원하면서 이쪽이 미국 시장이 좀 정체하거나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한국 시장이 갑자기 쫙 올라가는 경우, 예, 어떤 경우냐면 워낙 강세, 네. 달러 약세 뭐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혹시나 그래 바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잘못 갔나 그래서 다시
될까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근데 벌써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간 만큼 조금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나 시등시장이 대세겠네. 그래서 또 들어온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가세가 저희가 매수세 없다 했는데 이런 게 가세가 된다 그러면 폭발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제발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서학개미 지난 7월 말이죠. 예,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정말 거칠어요. 배팅의 민족입니다. 1, 2, 3등이 전부 레버리지네요. 네. 와. 어... 3배 반도체, 3배 나스닥, 2배 엔비디아. 와. 네. 테슬라까지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래도 한 예. 배니까. 쟤는 그나마 한 배니까. 야, 예, 그나마 TSL A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고 거기다 여기 보면은 2배 코인. 코인 2배짜리 들어가고 있고요. 그 유명한 QQQ까지. 아 이거 뭐 한 배짜리니까 그나마. 예, 그래도 이게 쭉 보게 되면 일단 이게 종목은 일단 모르겠고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요게 밑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래서 금액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압도적이죠. 3배짜리가 네. 금액으로 보세요. 벌써 들어간 게 QQQ보다도 TQQ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와. 결국에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한 주 사이에 지금 거의 뭐 그러니까요. 3억 달러면 거의 4, 5천억 정도 5천억 되는 네, 거죠. 이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보고 이거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래도 팔았어요. 엔비디아를 파네요. 네. 그래도 금액은 별로 안 됩니다. 보게 되면 그 애플 이런 거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쭉 파는데 그러니까 숏을 팝니다. 네. 예,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요 정도 잠깐 흔들리니까 일단 정리하고 나오고 롱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첫 번째가 이게 그러니까 좀 그래도 서학개미라고 하시게 되면 좀 내가 매매 좀 한다라고 봤었을 때 이게 규모로 보게 되면 시장의 역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나는 그게 다 됐다라고 생각해서 역방향. 즉 약간 물타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시장의 추세는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숏 관련된 쪽들은 다 나하고 청산되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는 주식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까? 이런 뭐 강한 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그러니까 즉 지금은 저희 서학개미 분들이나 보통의 일반 매매들은 이제 ETF 같은 약간 좀 레버리지 강한 쪽들 이런 쪽들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파생이나 레버리지 강한 쪽은 추세를 순응합니다.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목별로 봤을 때는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가 많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각보다 크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물타기 괜찮습니다. 네. 주식은. 근데 지금 봐서는 요런 단계 3배짜리 정도를 이거를 그 레버리지가 큰 상황에서 물탔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시장이 조정 내가 마음대로 안 가고 여기쯤 멈출 줄 알았는데 더 밀립니다. 더 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면 항상 돈을 찾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탈 거를 찾더라고요. 네. 왜냐면 순식간에 많이 벌어지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이게 기회인 것 같아 자꾸. 이런 착시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레버리지라는 걸 까먹고 계세요 지금요.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온 효과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버리지 쓰는 이런 상품들은 수능으로 가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네, 추세를 추종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다가 조정 나온다 그러면 같이 갔던 거 정리하고 바로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오면 다시 하락한 거 보인다 그러면 하락 쪽으로 같이 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야 오래 갑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뭘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해보니까 그게 근데 딱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시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고점에 잘 파셨네요. 요즘 다 그냥 이쪽도 숏만 다 정리하셨을 줄 알았더니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엔비디아가 1등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엔비디아 2배짜리가 훨씬 더 많아요, 산 게. 그러니까 사실은 정리라고 하긴 애매합니다. 그러네요. 네. 요거 팔아다 그거 산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더 예. 센 물타기.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도 그런 변화가 나오는구나. 결국은 지금 열심히 조정 나올 때 물 타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동향들을 짚어주시면서 여기서 어떤 점들을 가져가야 할지까지 함께 짚어주신 건데 부장님은 혹시 이제 보시면서 그러니까 서학개미 미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동향 패턴들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져가실 배울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하면 안 된다는 참고사항? 거라든지. 네. 그러니까 시장이 국내 시장이 너무 답답하니까 비장으로 옮기시는 거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은 당연히 답답한 거 맞고요.
지금 매매 동향 지금 와서 좀 유심히 살펴보니까 걸리는 점은 제 기준입니다. 엔비디아 잘 샀는데 안 가니까 팔고 3배짜리 레버리지를 갈아탄 거. 2배짜리 엔비디아 2배짜리, 2배짜리. 2배짜리. 그리고 속쓰리 1등이었죠. 예, 그건 3배짜리. 3배짜리.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엔비디아로 갔다는 것 자체도 제 기준에서는 국내 삼성전자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답답하다는 얘기거든요. 못 믿다기보단 답답한 거. 조금 더 빠른 걸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성향 자체가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이죠. 조금. 그리고 빨리 수익이 원하시는 거. 그런데 제 반대의 경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환율이 지금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만약에 내가 투자 실패를 해서 달러 다시 원화로 돌아올 때 그때 환율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어째 1400 지금 1380원 90원대 7월 6월 말 그때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뭐 오늘 조금 올라서 이제 1370원 뭐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시장이 돼서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될 시장에 만약 1340원이다. 그럼 환차손까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지금이야 워낙 다 미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환율에 대한 거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고 그리고 환율도 장이 안 좋아서 그냥 올라갔었잖아요. 1,400원까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역으로 들어온다. 반대로 내가 저의 바람처럼 혹은 미국이 안 간다는 논리가 아니고 미국에 내가 실망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반대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괴리감이 큽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도 이게 변동성이라든지 여태까지 몇 년 동안에 항상 이기던 시장이었으니까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국장을 러브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일부는 좀 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여쭤봤고 또 이제 이슈별로 정리해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오늘 매수세가 좀 강했던 그래도 이제 상승을 했던 주요 업종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잠깐 짚어봤는데 뭐 사실 내일장도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이 적절하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항상 시장은 차기 주도주가 뭔지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라주는 업종들이 뭔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 선방한 바이오주, 뭐 조선주 이런 친구들 차기 주도주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 먼저 여쭤볼까요? 네, 부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만 맞아요. 죄송한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의 시장을 보고 나서 차기 주도주가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린 지수 형편도 아니고 네. 시장 환경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됐던 거는 그거죠. 만약에 오늘 바이오로 일부 들어왔는데 아까 12시에 나왔었던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아마도 이 종목뿐만 아니고 조금 더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그 개별 종목이 그 변동 나온 이유가 아마 계좌상의 담보 문제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12시인데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왜 그래 물어봅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3분에서 4분 만에 바로 올렸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바이오 또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오늘 바이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너무 이쁘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조선, 뭐 현대 중공업 그룹부터 시작, HD 그룹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섹터가 떨어지면 받아볼 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어제 엄청나게 장대 음봉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종목들을 보니까 양봉이 나온 친구들이 있고 음봉이 나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음봉 2개 난 거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얘를 사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여기 써놓으신 것처럼 아니면 음봉에 그래도 오늘 양봉 난 애가 살아있는 건지 요거 중에 고르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양봉이 좀 오늘 확률적으로 양봉. 예를 높다고 들어 봅니다. 반도체랑 자동차 중에도 그나마 자동차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꼭 다음날 이제 쫓아잡는 게 문제죠. 예. 왜냐하면 잡으면 안 된다 아니면 잡아야 된다. 차익 실현이 또 나올 겁니다. 아, 네. 그러면 그때 천천히 이제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그게 뭐랑 똑같냐면 시장 V자 반등 나와라랑 똑같은 거예요. 네. 주도주가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그렇게 가지 않았거든요.
조금은 살 기회를 주고 올랐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적어도 뭐 확인을 해 내가 오늘 뭐가 강했었는지.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잖아요. 신조선가 좋았고 어제 오후랑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가 그 카타르 쪽에 수주 좀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조 규모로 있을 수가 있다. 아직 확정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기대감은 하루에 꺾이진 않을 것 같고 언제 나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럼 시장이 다시 어려울 때쯤 제가 보기에는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이번 주 뭐 옵션 만기일이 또 있어요. 네.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 네. 그러니까는 지금 어쨌든 오늘 첫 양봉 시장 기준으로 내일까지 살짝 강했다 치더라도 이틀 어쨌든 양봉이거든요. 그러면 또 만기일 때 또 뭔가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일부 나오게 되면은 그때 또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뭐 해야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오늘 강했던 것들을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나눠서 조금씩 사들어가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 또 내일은 또 내일 말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유, 오늘 하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적어도 시장 변동성이 만기일 이후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은 그때쯤부터 좀 조금씩 해보면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늘 강했던 애를 내일이 아니라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해보자 이게 그렇죠. 결론이신 거죠.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선방한 업종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오늘 강했던 섹터 종목들은 일단 우리 부장님 말씀했던 섹터들은 관심 요구에 넣어야 돼요. 네, 넣고 후보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사는 게 아니라 뭐 혹시나 또 이제 엔화가 어쩌고 저쩌고 또 뭐가 어쩌고 그러면서 또 흔들렸을 때 걔를 추적을 합니다. 또 얘네들이 또 똑같이 시장에 충격이 나왔을 때 또 그런 패턴을 보인다. 그때 사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 이게 검증을 해가면서 너 주도주 맞니 물어봤을 때 저 맞는데요 푹 들어오고 맞는데요 푹 들어왔을 때 그때 대응을 하라고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소팅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죄송한데 제 후보군이란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요? 잘했죠. 혹시 멋집니다. 두 번째. 네.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이제 안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고개가 이렇게 쓱 돈다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순환매입니다. 순환매가 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먼저 갔던 것들 잠시 쉬고 그러면 좀 덜 갔던 것들이 또 올라오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시장 흐름들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그러면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섹터성 종목들이니까 요거 가야지 그러는데 요거는 멈춰 있어요. 멈추거나 약하게 뭐 2, 3%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얘들이 갑자기 훅 쉬었던 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건가 봐. 손절하고 글로 갑니다. 그게 올라왔다가 또 며칠 보게 되면 다르게 또 쉬고 올라오고 요렇게 가면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나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 엇박자 타에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두 대. 시장의 성격을 지금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네. 제가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걸 리만 때랑 비교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긴 한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막 한참 애널리스트 할 때인데 그때 11%가 빠지고 급반등했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10몇 %가 맞아요. 좀 빠지고 그때 바닥이 나오면서 이제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또 그때 바닥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닥이 나왔는데 이제 어제 빠진 게 8.7이잖아요. 오늘은 덜 오르고 그러면 그때를 비교해 보면 한 번에 그 정도 큰 여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격 조정은 어제 장중 저점이 2,300 얼마였거든요. 거기서 끝났다라고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지 주조들을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보냐면 가격을 내가 알면 마음이 편한데 모르고 맞으면 바닥에 짖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리만 때랑은 다르다고 보고요. 다르다. 다행히 그때 제가 입사하고 정신 차리고 있을 때라서 네. 그때 기억을 해보면 그때는 미국이 선조정 받았다가 올랐다 빠진 거죠. 네. 그 지금의 미국은 어찌됐든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이 있는 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두 번째 빠질 때 드디어 그 소시에 제네럴인가요? SG 터지면서 빵빵빵 터지면서 마지막에 크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어제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선배님들이 했던 얘기죠.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다. 왜냐 그게 07년대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 CDS, CLN 이거 터지는 거 몰랐어요. 네. 빵빵빵 터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 특히 지점장님급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명확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AI의 수익성에 대한 의심, 엔화 보이는 거고, 우리 지금 거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지 못하는 시장. 외국인이 어제 그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9천억 팔다가 9천억 매수로 끝났잖아요. 그 저기 2조 말아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선물 기준으로. 선물 기준으로요. 네. 외국인들이 그렇게 할 거면 더 팔았어야죠. 더 팔았어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자세는 전 요즘 생각하는 게, 과거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반대로 엄청 당하더라고요. 정말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과거에 이런 급락 때. 근데 이미 장은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졌는데 과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한 번 더 빠지고, 그죠? 이렇게 빠졌다가 쌍바닥을 찍던 뭐 지그재그 뱉은다 이런 식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독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장에서 적응을 하고 그냥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과거를 생각하니까 또 목이 메이네요. 저는 그때 네. 5년 차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진짜로. 저는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저는 인생을 바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되게 조용히 있었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쇼플레이를 했을 때 돈을 벌게, 그것도 많이 벌게 되면 되게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쇼플레이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촉토가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되게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그 지점 떠날 때 그냥 얘기하고 그냥 표식 한번 쫙 하고 그냥 도망갔거든요. 돈 많이 버셨다는 뜻이네요. 네. 뭐, 그래서 제가 네. 그 파생은 순반응이 중요하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가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파생의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제가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때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다시 한번 추가 충격이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급한 하락들이. 근데 그게 처음 봤어요. 풋옵션 상한가 들어가는 거. 네. 2번 봤습니다 그때. 근데 그렇게 나왔던 것들이 시스템 리스크면 그렇게 갑니다. 이번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가만 봤었을 때 이게 지금 시스템 리스크야? 라고 할 정도의 충격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시스템 리스크까지 건들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들어올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엔캐리가 얼마인지 뭐 아까 보니까 JP모건에서는 한 50%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예, 근데 그러면 똑같이 50% 나머지가 나온다 그러면 또 빠질 수 있나? 뭐 이렇게 걱정을 그렇죠. 하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서 엔화가 더 강세가 안 나오고 멈춰버리세요. 멈춰버리고 그냥 쓱 횡보를 한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드리는 게 어떤 심각한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 리스크 관련된 쪽들을 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거의 이게 단기 바닥권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는 보고 있는데, 모르지. 이건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이게 어떻게 진화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밀렸구나를 나중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때까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저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네. 지금 2,500대라는 게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장중 저점이 가격으로는 거의 바닥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현재는, 네.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것만, 그러니까 어제 가격 다시 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매매가 못 해요. 그렇죠.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시장에 더 말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가 근데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혹시 네. 그럴 걸 몰라서 현금을 틀릴 좀, 수 있으니까. 예, 남겨놔야 되겠죠. 예, 그럼 그렇게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채팅창을 보니까 이제 현금을 가지고 이미 사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아직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살지 좀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금을 들고 언제 살지를 보시는 분들은 향후 무엇을 살지도 이제 계속해서 주시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부장님께서 가져오신 게 조선주와 낙폭과대 반도체 소부장 중에 무엇이 먼저일지에 대한 이슈를 가져오셨거든요. 이게 곧 뭐 기술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낙폭과대가 뭐 너무 심한 걸 그렇지. 가야 될지에 대한 그냥 일례로 가져오셨다는 생각도 전 들어서 일단 여기에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이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냥 저도 궁금한 걸 쓴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런데 의견을 들으시려고. 네, 네. 대표님도 물어보고 예? 이제. 근데 먼저 일단 밝혀주시죠. 예. 또 조선은 아까 말씀드리니까 빼고요. 그치. 그러면 이제 낙폭과대 중에서 그 하이닉스 올라온 다음에 소부장이 올라올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엣지 있는 소부장들은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시장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편하게 뭐 텔레그램에서 어떤 추적을 많이 하고 이 회사의 기술이 어떻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어떤 그 종목들이 계속 강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종목이 잠깐 스크래치가 좀 나게 되면은 빠르게 피드백이 들어가게 되고 그 지금의 그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조선주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늘 밤에 혹은 내일이든 엔비디아가 오르는 걸 보고 하이닉스를 사는 게 아니고 소부장을 산다고 전제로 쳤을 때 그거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바이 더 딥을 하고 싶거든요. 내가 안 볼 때 싸게 하고 싶다 하는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양봉 보고 사자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 알아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물을 타고 계속 매수를 했던 것들은 중소형주들이 선택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게 저는 이제부터 한미도 포함이 된다고 봐요. 네. 시장에서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 주도주였다고 물론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들어왔지만 였다고 지금부터 소부장을 내가 섣불리 내가 주도주의로 미리 들어가는 사람 왜냐면 좋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하이닉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싸니까는요. 한문동에 싸고요. 그런데 소부장이 비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한동안 시장을 주도할 게 또 외국인 같으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하이닉스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적어도 시장이 알려줄 때, 알아줄 때를 좀 비싸더라도 그때 사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채팅창에 보면 이제 이것도 국장에 대한 불신이 기반이 된 질문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저는 해봅니다. 그 송영공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낙폭과대가 뉴 노멀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하나의 기준점이 된 거죠. 그래서 10년 횡보로 가면 어쩌죠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준점을 낙폭과대로 잡았을 때 이게 정말 낙폭과대라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그런 종목이 그렇게 적용이 될까요?라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일단. 아,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럴 잘못 수도 잡은 있을 거예요? 텐데 네. 낙폭과대를 매수의 기준점으로 잡는 게 맞을까요?라는 질문으로 제가 다시 정리해서 아, 예. 여쭤보겠습니다. 주식 할 때 보면은 낙폭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잘 잡은 사람은 잘못 잡으면 다치겠지만 네. 잘 잡은 사람은 그다음에 야구나 기술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되게 달콤한 오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국 시장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렇다고 뭐든지 시장 상황에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걸 뭐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긴 하긴 좀 그런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가격 보건력이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칼날 잡고 그래서 안전하게 다시 잡는 거 이것까지가 행동의 원칙이거든요. 이러고 다 네. 어떻게 다닙니까? 그 칼날 잡고면 뭐 아무것도 못 잘 잡아도 다시 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다시 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잡든 다시 두 손으로 잡든 딱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 이제 보건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그 얘기에 제가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샀는데 안 가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제 쭉 빠진다든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10년 동안 그러지는 않아요. 한국 증시는 사이클 종목들이기 그럼 때문에 보건력이 좋은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던가요? 오늘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력 좋은 것들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 시가를 잘 보시고 어제 시가보다 오늘 종가가 그 이상으로 나온 종목들 대부분이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네. 적용해서 그게 판단하시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얘기는 저 밑에서 그런 쪽들이 힘을 보여줬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뭐 저희 다른 거 모르고 이제 차트만 본다라고 했을 때 업황이건 성장이건 실적이건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반도체는 그걸 못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안 보여줬어도 후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첫날에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네. 쪽은 보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비교 대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나오기는 시작하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버릇이 되면 안 되는데 칼날 잡기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안 그러면은 그러다가 만약에 내일 딱 가보세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그 다음날 갔었을 때는 벌써 갭이 다 나와버려서 남들 다 칼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칼 잡는 사람 나왔고 칼 가지고 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뒤에서 못 잡게 되면 이게 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뒤쪽에 가서 칼날을 잡는다라고 막 더 호동되더라고요. 힘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선 이것도 한 번쯤은 고려할 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뒤에는 장갑 끼고 있는 손, 장갑도 준비해 놓으세요. 네. 우린 그건 현금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치료제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그렇죠. 발라놓을 네. 거. 그리고 로봇 팔도 갖다 놓고 네. 베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처럼 대기는 준비는 하되 일정 부분은 이거를 대응을 해야 그 다음에 소외가 되지 않더라고요 또. 전 겁이 많으니까 열심히 아, 일해서 현금을 네. 마련을 성향도 있습니다. 할게요. 성향 차이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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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이 이제 화장품 음식료주도 갖고 오셨는데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왜 아까 여쭤봤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주주 지분율이 75%고 거기에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합치면 80%가 넘어요. 거기에 외국인 지분율이 13%이기 때문에 아주 유통 주식이 적거든요. 근데 지난 2주 동안 외국인이 걔를 그렇게 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바이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 첫 번째. 그리고 오늘 화장품 중에서도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실리콘트 주가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럼 이런 애들은 기다려서 살 필요가 없이 그냥 사도 되는 게 아닐까. 뭐 요런 궁금증이 요 주제랑 딱 맞던데 요거 좀 결론 내주시면 어때요? 결론을 제가 내고 싶은데요. 그럼 그냥 의견, 좋습니다. 의견만. 네. 그냥 아까 이제 후보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실리콘2 빼고 VT 정도까지 빼고 근데 좀 아쉬운 게 아모레퍼시픽 시간으로 실적 안 좋게 나와가지고 안 났어요. 예. 좀 그렇고 근데 또 내일 또 화장품이 좀 센티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화장품에서 내가 실리콘2가 내가 대장이다라고 한 날이거든요. 뭐 음식료 안에서도 삼양식품이 내가 일부 대장이다 얘기하고 바이오 안에서도 삼바가 내가 대장이다 한 거고 오늘 펩트론도 크게 튀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약간 연장 서두로 돌아간 거랑 같습니다. 오늘 기존의 저기 주도 섹터에서 제일 셌었던 것들만 지금 크게 오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적어도 여태까지 우리가 뭘 헷갈려 했냐면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횡보했잖아요. 그 이제 실적 나오면 세론일 거야. 이게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시각 자체가. 어려운 장을 겪고 나면은 좀 그 종목, 그 섹터의 맷집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장을 좀 어제 크게 겪었다가 아마 저기 실리콘2가 8일인가 9일인가 발표를 할 겁니다.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내가 며칠 전에 선매수가 크게 들어온다는 의미는 그러더라도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또 아까처럼 내일 시가에서 양봉일 때 무조건 사라 이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후보군일 경우를 째려볼 필요가 있고 실적 발표 시즌에 발표하더라도 강하다. 그러면 이제 진짜 찐이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내가 오늘의 섹터 내에서 내 종목을 좀 추려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관심 종목이 그 섹터만 갈 때는 한 열 몇 개였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 이걸 아까 저거 고민하는데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두세 개로 압축이 된 거죠. 종목들이. 네. 그래서 그 압축이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장품 바이오, 바이오? 뭐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려놓으시고 가능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드시되 제가 보니까 오늘 모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보면은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 있는데 약간 외국인들이 좀 먼저 빠져나간 게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혹시나 이게 세론이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강한 기조를 보여주는 가이던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들이 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리 잡더라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 종목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 나오고 그러면 나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일단 그들이 들어올 텐데 라고 보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맞는데 반대로 또 이제 특이한 경우가 나옵니다. 시장이 해석할 게 나름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럴 수도 그랬을 있죠. 때는 내가 이제 미리 들어가 있다가 그거 보고 새로운 나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요거라도 아니면 그냥 본전이라도 치고 나와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먼저 선플레이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직 실적 발표하는 중소형급 종목들 쪽에서 그런 흐름들이 오늘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겠죠. 근데 나는 세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론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버티지 마세요. 시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맞다고 생각하고 절반 이상은 덜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밀렸다가 또 약간 반전 나왔다가 또 밀려요. 그렇게 그 어차피 뭐 한번 추세 깨진 거 잠깐 뭐 수급만 빠져도 또 깨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나 고점에 산 거예요. 그리고 실적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면 다음 분기까지라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묶여버립니다. 자금이. 그게 K증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겠다 싶으면 반은 정리하라. 네. 그게 더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이긴 한데요. 1분 정도 지금 마무리 시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장 대응하기에 앞서서 이것만은 좀 명심하자 간단하게 30초 정도씩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부장님 먼저. 아 내일이요? 네. 내일 똑같습니다. 흥분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감내할 만큼만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은요? 내일 가볼게요. 그냥 이런 장에서 뭐 예측하고 뭐 돼서 시나리오 짜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내일 미국 시장 보면서 이제 느낌 가는 대로 해야지. 근데 절대 지금 무리하는 장은 아닙니다. 네. 변동 커 있기 때문에요. 네, 채팅창에서 제이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일장은 미장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말씀. 예, 예. 일단은 미장의 그 동향도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저희 다룬 내용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내일 장 흘러가는 거 보시면서 그때그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만 네. 물러갈까요? 네. 네, 오늘 빠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힘내라신 의미로 네, 빠밤하고 저희 물러갑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